어느 날 새벽. 어, 여기가 어디지?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제가 왜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용 안 나세요?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기절하셨어요. 새벽이라 회원들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맞다. 그랬죠. 수영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젖은 수영복 차림인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구급차 부르기 전에 제가 바람막이랑 담요로 감쌌어요. 차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절 도와주셨나봐요. 감사해요. 제가 깰 때까지 괜히 기다리셨을 텐데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 타박상 빼곤 멀쩡한 것 같아요. 이따 의사 오는 대로 퇴원할까봐요. 괜찮긴요. 기절까지 한 데다가 머리를 부리쳐서 이것저것 검사해봐야 돼요. 넘어진 이유가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파악해봐야 돼요. 지금은 회복된 것 같아 보여도 시간 지나고도 경막하에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 신경학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통은 없으세요? 외상성... 자발성? 경막하? 제가 말한 게 좀 어려우시죠? 실은 제가 의사거든요. 신경외과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의학 지식이 있다 보니 저도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수영장문에서 의사분이 도와주시다니 정말 천운이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셔도 괜찮아요. 출근하셔야 할 텐데 제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출근이요? 그렇죠. 해야죠, 출근.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명함까지 주실 필요는 없어요. 도움은 오늘까지만 받아도 충분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래봬도 같은 스포츠센터 회원이고 새벽반이라 앞으로 얼굴 자주 볼 텐데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죠. 나중에 정 고마우면 식사 대접해주세요. 식사요? 이 정도면 제 마음 눈치채셨으리라 알고 전 진짜 출근해 봐야 해서 가볼게요. 그럼 푹 쉬세요. 꼭 검사 받으시고요. 1년 후. 자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운전하면서 실실대는 거야? 아니, 오늘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피팅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서. 사실은 네가 내 프로포즈 받아준 것도 얼떨떨했는데 1년 전 딱 이맘때 병원에서 만났던 게 엊그제 같으네 말이야. 그러게, 시간이 참 빠르네. 쓰러진 널 그때 발견하지 않았음. 그저 스포츠센터에서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이일 뿐이었겠지. 인연이니 운명이니 이런 건 잘 안 믿는 편이었는데 자기 만난 거 보면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 참, 나 예식 순서 변경하고 싶다고 결혼식장에 얘기해뒀어. 응? 예식 순서? 응. 보통 결혼식에 화촉 점호하잖아.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생략해달라고 부탁했어. 양가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자기 옆에 아무도 없으니 내 동생이 사주기로 했고. 결혼 준비하면서 생략해야 할 게 많아서 신경 쓰이지.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태백도 없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순서가 꼬여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네가 고민이 많았음 처음부터 네가 제안했던 스몰 웨딩으로 할 걸 그랬나 봐. 아니야, 신경 쓰여서 얘기한 건 아니고 괜히 자기가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손 쓴 거야. 혹시라도 혼주석 대신 세우고 싶은 사람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이제 우리 부부 사이가 될 건데 서로 예민하고 말하기 힘든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나눠야 한다 생각해. 말했다시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후 교류조차 없어서 아예 모르고 엄마 혼자 나 뒷바라지 하면서 사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장례 치를 때도 엄마랑 같이 일했던 동료 몇몇 빼고는 친척이라고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 평생 나 의대 보낸다고 등골 휘게 일만 하셨던 분이라 친구도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 아무래도 사치처럼 느껴졌겠지. 남들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아버지가 없단 이유로 엄마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짠해, 우리 엄마도. 나 의대 갔다고 참 좋아하셨는데 나 병원 취직한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당신이 어머님 얘기할 때마다 눈이 너무 슬퍼. 괜히 아픈 기억 끄집어내게 해서 미안해.
난 조금이라도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게 결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편히 부르란 얘기였어. 아니야. 병원 직원들이나 의대 동기 친구들은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오히려 자기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준 게 너무 고마운걸. 그리고 난 하객이 1명이든 10명이든 안 와도 더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너와 결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이야. 그래, 당신 힘들었던 과거는 묻어두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3개월 후. 개운하다. 얼른 늦기 전에 머리 말리고 병원 출근해야지. 여보, 방금 전화 왔다가 끊어졌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래? 봐볼게. 여기 화장대 놔줘. 근데 이선의 고객님이 누구야? 병원에 자주 오는 환자인데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방금 전화 온 거 확인하는데 휴대폰 액정에 이선의 고객님이라고 쓰여있길래 물어본 거야. 당신이 고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해서. 난 또 환자도 병원 손님인데 큰 의미로 보면 고객 맞지 뭐. 괜히 이름 석자만 등록해놓으면 오늘처럼 자기가 의심하고 캐물을 것 같아서 고객님 붙인 거야. 일적인 사이란 거 보이려고. 난 의심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였어. 알았어. 나 궁금한 질문 하나 더 할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원래 환자랑 의사랑 전화번호 교환하고 서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지? 보통 병원에서 진료 볼 때 용건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질 않나? 이분이 워낙에 우리 병원 단골인데다가 다른 환자들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해서 말이야. 나랑 가끔 안부 인사 주고받는 사이야. 병원 쪽에서 VIP 환자 관리하라고 명단 같은 걸 주거든. 그래서 명절에 기프티콘도 주고받고 한 게 다야. 내가 채팅창 보여줄까? 아니야, 무슨 의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 자기도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이 집 얘기하는 걸로 하자. 봐도 내가 병원에서 치이니까 집에서 일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 옷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좀 나가줄래?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민망한데. 뭐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지레 겁먹어서 허둥지둥하는 것 같지? 꼭 병원 얘기만 하면 유독 저러네. 며칠 후. 이 집이 맞나? 지난번 보증 설 때 주소 봐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혹시 이하나? 네, 제가 이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유, 맞네, 맞아. 내가 원래 이렇게 멋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건데 사정이 너무 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나 시우 엄마예요. 네? 엄마라뇨? 왜 그렇게 놀라요? 하기야, 주민이라 많이 당황했죠? 에휴,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만 안 했어도 상견 내고 결혼식이고 다 할 텐데. 나도 저 아래 남해에 살고 있어서 서울까지 오려면 큰맘 먹고 와야 돼서 인사가 너무 늦었어요. 남해에 사신다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기는? 새아가도 참, 아무리 내가 존재감이 없어도 그렇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늘로 보내면 쓰나.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벌벌 떨어요? 너무 놀라서 그래요? 아유, 혼문도 아닌데 어떡해. 괜찮아요? 근데 이쯤 됐으면 배도 나올 법한데 폐하가는 날씬한 게 누가 보면 아가씨인 줄 알겠네. 네? 혼몸이 아니라고요? 제가요? 아니, 우리 결혼식도 안 치르고 혼인신고부터 했던 게 시후 앱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도 대출받아 마련해 준 건데.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시는 거죠? 김시우 아들 아니죠? 맞아요, 김시우. 83년생 XX월 XXL 생일인 김시후. 생일은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지? 분명히 저한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가지지도 않은 애는 또 뭐고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한 건 뭐야? 아이, 가만히 있어봐. 얼굴 보니까 아예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누지 같은데 설마 시우한테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요? 임신한 게 아니야? 혹시 시우가 거짓말... 뭐야 지금? 시우야. 여보, 이 시간에 집에 어쩐 일이야? 한참 진료 보고 있을 시간 아니야?
응? 진료라니? 너 다시 병원 다니기로 한 거야? 응? 그래? 아, 시끄러워. 당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제 하다 내 뒤를 캔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당신 같은 엄마 이제 내 엄마 아니라고. 내가 당신 앞에서 귀엽고 사라지는 걸 봐야 속이 후련하겠어.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내가 죽어줘?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사라져? 안 돼, 안 될 일이다. 멋대로 찾아온 건 미안해. 그냥 난 너무 궁금해서. 네가 결혼했다고는 아는데 소식이 통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야. 제발 진정하렴. 너 흥분하면 진짜 큰일 나.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내가 지금 이 행복을 어떻게 찾았는데 겨우 숨쉬고 살려는 사람한테 지금 똥 투척하겠다고 찾아온 당신한테 내가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왜 그래? 흥분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하나, 넌 집에 들어가 있어. 이 여자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혼자 들어가라고? 지금 어떠한 일인진 나도 알아야지. 들어가 있으라니까. 당신, 그만 소리 지르고 진정해. 난 당신 와이프고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겠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꼭 들어야 해? 지금 우리 관계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아? 너까지 답답하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나요? 시우야, 그러지 마라. 네 와이프 잡지 말어. 네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누구 때문인데 이게. 우리 지금까지 서로 큰 소리 낸 적도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 근데 당신이 잠깐 개입했을 뿐인데 물 흐려놓은 거 보여? 당초에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니?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 정말 뻔뻔하네.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쳐도 엄마한테는 그저 닿지 않은 헛소리일 뿐이었던 거네. 아니, 그래. 네가 뭐가 그렇게 나한테 맺힌 게 많은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정작 넌 말했다지만 너야말로 나한테 진심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 아들인 너를 이해해보려 해도 난 네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으이씨, 그 입 못 닥쳐? 엄마인 척 훈계질하는 거 아주 지겨워. 내 와이프 앞에선 선한 엄마인 척 보이고는 싶은가 보지? 천만에 내 와이프도 내 얘기 들으면 바로 당신한테 등 돌릴걸? 당신은 그런 여자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살아야 하는 사람. 당신 왜 그래? 엄마한테 무슨 막말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다 망했어. 결국엔 엄마가 날 또 망치러 온 거야. 아니, 여보, 일단 화 좀. 됐어. 당신 중재하려고 들지 마. 난 이런 상황 숱하게 겪어왔고 이 여자랑 건 끝내는 게 맞아. 이만 돌아가요. 나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지금 보니 너 상태가 더 심각해졌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눈이 돌아버렸어. 그래, 엄마 보니까 더 미칠 지경이야. 뚜껑이 열려서 화가 주체가 안 된다고. 그니까 제발 가. 한 일초라도 엄마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게 괴로워. 시우야. 내가 집에 들어가야겠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 번만 우리 집에 찾아와봐. 그땐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당신도 이 여자 내쫓고 바로 들어와. 야, 이대로 들어가지 말고. 저기, 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듣고 싶지 않아. 아유, 괜찮으세요? 정말 왜 저렇게 사람이 돌변해갖고. 고마워요. 얼른 들어가 봐요. 지금 안 들어가면 시우 더 화날 거예요. 너무 흥분한다 하면 일일이 대응하려 들지 말고 차분히 호흡하게 하고 거리를 좀 둬요. 그럼 서서히 진정할 테니까. 저렇게 통제력을 잃을 때가 있어. 네.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나중에 결심 서면 여기로 찾아와요. 내가 사는 집이니까. 이쪽 집 내가 줬다고도 말하지 말고 시우한테 들키지 말고. 알았지? 집에 오면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해 줄게. 이대로 가시려고요? 그래야지. 암튼 내 말 명심해요.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이만 가볼게요. 잠시 후. 여보, 어머님 가셨어. 어머님은 무슨...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너한테 절대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지.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 사이니까 얘기하기 껄끄럽거나 예민한 부분도 다 공유해야 된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당신한테 털어놓은 것 같은데. 당신은 아직 나한테 마음을 안 열었나 보네. 어머님 돌아가셨던 거 아니었어? 그게 말이야, 하나요. 어머님, 당신 의대 뒷바라지하며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면서. 근데 오늘 나타난 엄마는 누구야? 분명 당신 나한테 어머님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울었으면서 지금은 왜 그렇게 엄마를 증오하며 우는 건데? 대체 어느 게 사실이야? 당신을 속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 애초에 내 아내 엄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어. 네가 나한테 실망해서 달아날까봐 그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진심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사귄 지 얼마 안 된 너한테 이런 깊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숨겨둔 진심이 뭔데? 그래. 방금 우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맞아. 하지만 엄마라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일삼았어. 나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했던 건 맞아. 근데 엄마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술집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 날 데리고 앵벌이를 시켰어. 내가 껌을 잘 못 팔면 나를 때리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어. 밥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술에 취할 때면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라고 심하게 날 구타했어. 그래서 난 술에 취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근데 어린 나한테 유일한 가족은 또 엄마라고. 엄마가 사라지는 것도 무서웠어. 갈 곳도 없는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엄마 밑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성인만 되면 집을 떠나자 마음먹었고 악착같이 골방에서 공부만 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성공해서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거든. 그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나한텐 절실했고 결국엔 난 의대에 수석 입학할 수 있었지. 근데 의대를 다니면서도 엄마는 거머리처럼 날 쫓아왔어. 돈이 필요하다고 일을 하라 시켰고 대출을 받으라 했지. 성인이 돼서도 엄마한테 벗어날 수가 없었어. 오늘처럼 기가 막히게 집이 있는 곳을 알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어.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며 참고 참다가 3, 4년쯤인가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면서 엄마와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어. 핸드폰도 바꾸고 주소지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러다 널 만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척했던 거야? 지금처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되잖아. 이런 어두운 과거를 좋아하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니? 지금까지 엄마가 회방 놓은 여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넌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독한 여자야. 당신도 엄마의 본 모습을 보면 왜 이제 얘기를 했냐고 말할 수 없을걸? 아무리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분명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임신했다고 하셨어. 지금까지 연을 끊고 살았으면 내 이름은 어떻게 하셨으며 뜬금없이 임신 얘기는 왜 꺼낸 거지? 나도 엄마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야. 머리가 띵해. 당신은 어머님이 괴물이라고 했지만 어머님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당신 또한 내 눈엔 똑같이 보였어. 전혀 다른 당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봐서 사실 충격이야. 하나야! 놔줘. 지금 이렇게 포옹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분명 당신 예전 과거 얘기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에 나도 그 과거에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게 다 연기라는 게 너무 이상해. 아니,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내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나한텐 죽은 거나 다름없고 당신도 내 엄마는 죽은 걸로 알고 있으면 돼. 신은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떨어. 난 당신이 더 걱정돼. 나한테 제일 더 소중한 게 당신인데 당신이 나한테 실망하는 모습 보이면 나 정말 너무 속상해. 우울하고 이 세상에 한없이 부정적이었던 내가 겨우 널 만나서 인간이 됐는데. 대체 뭐가 진실일까?
남편이 말도 그럴듯하지만 이미 날 속인 사람인데 두 번 못 속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왠지 1년 넘게 만나온 남편보다 오늘 초면인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신경 쓰이는 건 뭐지? 홀레스러워 미치겠다. 며칠 후. 계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세아가잖아? 어서 와요. 멀리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시우는 어떤가 궁금했어요. 시우는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아가 번호는 알지를 못해서요. 일단 들어와요. 누추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얘기하게 둘 순 없지. 네. 실례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요. 내가 차 좀 내올게. 아니에요. 아까 커피 마셔서 괜찮습니다. 아니야. 혹시나 찾아올까 해서 내가 차님 말려둔 게 있어. 잠시만 기다려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이지. 네. 잠시 후. 그래. 내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시우는 뭐라던가? 그날은 날 파렴치 않은 얼마로 몰아붙이던데 나도 아무리 냉정하게 대응하려 해도 애가 발작할까봐 별 말을 못했질 뭐야. 발작이요? 그래, 멀쩡해 보여도 우리 시우가 참 아픈 애거든. 몸은 건강하지만은 정신이 병이 들어버렸어. 아프다뇨? 그럼 예전에 통제력 잃을 수 있다고 한 게 아픈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것보단 좀 더 고차원적인 병이랄까.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는 봤나? 리플리 증후군. 들어는 봤어요.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그래요. 우리 시우가 그 병이에요. 네? 남편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요? 그래. 걔가 하는 말의 90%는 다 자기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걔 중에는 진실도 섞여 있을 때가 많아서 나도 가끔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헷갈려. 그 세계에 갇혀서 자기도 취해서 말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결혼한다 했을 땐 쉽게 믿지 않았어. 근데 인석이 초음파 사진이랑 세아가랑 찍은 웨딩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땐 얘가 결혼하긴 하는 거구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난 세아가랑 시우가 살 집을 대출받아서 구해주었던 거야. 저한텐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면서 그래도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의대도 보냈다고 했어요. 물론 며칠 전엔 그 얘기들이 180도 뒤집혀서 엄마가 학대를 했다고 했지만요. 학대? 내가 학대를 했다고? 걔를? 아니 근데 의대 얘긴 뭐야? 시우가 의대를 나왔다고? 설마 이것도 거짓말인 건가요?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의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명함도. 의사라니. 공부를 나름 하긴 했는데 의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지역 국립대 나와서 지금은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아유 속이야. 엄마를 아주 학대하는 못된 엄마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직업까지? 절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거짓말이었군요. 대체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뭐하러. 어머니, 대체 김시우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천히 말해주세요. 지금 잠깐 얘기 들은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어머님이 알고 있는 김시우랑은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도저히 물어볼 엄두가 나질 않네요. 아유 머리야. 일단 세아가 차랑 이거부터 넘겨요. 청심환이야. 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얼타면 안 돼. 이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결혼할 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울진 알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진작 한번 세아가 얼굴을 봤어야 됐는데 멀쩡한 아가씨가 시우 때문에. 저 어떤 얘기를 듣든 지금은 충격이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우 어릴 적에 이혼했던 건 맞아. 갓난쟁이일 때 남편이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이라 허구한 날 때렸어. 그래서 나도 모자라 이 애까지 죽겠다 싶어서 내가 도망 나왔어. 어떻게 해서든 이 애만큼은 살려야겠다 싶더라고. 내 나름대로 사랑을 준다고 키웠는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님 남의 손 타면서 키우게 해서 그런지 내가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곧잘 했어.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가 철철 난다고 일하는 나를 부르고 친구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날 괴롭히고 때린다고 이러고 처음엔 그게 애정이 고파서 그런갑다 하고 안쓰레이 여겼는데 점점 거짓말이 심해지더라고. 학교에서 우리 집이 2층 집에다가 제일 가는 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빠는 해외로 출장 가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장사하는 나는 친구들 사이에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 됐어. 근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니 이제는 저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친구들 사이에 거짓말쟁이라고 왕따도 당하고 힘들어했어. 그때도 시우는 인정하질 못했어. 자기가 만든 세상에 갇혀서 정말 우리 집이 부잣집이고 본인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때 대사의 심각성을 느꼈어. 큰일 났다 싶어 정신과에 데려갔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더만.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시우는 왜 멀쩡한 나를 아픈 환자 취급하냐고 오히려 화를 냈어. 아예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나한텐 충격이었지. 그 이후 성인이 돼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던 치료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선 더한 거짓말을 하고 산 모양이야. 번번이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 하고 서울 병원도 끌고 가려 했는데 나를 아주 학대하는 엄마로 여기고 차라리 죽겠다면서 발악을 하더라고.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번번이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보증을 서달라 하면 보증을 서고 자기네 회사 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돈을 달라면 돈을 구해주고 이번처럼 집을 해달라면 집을 하고. 근데 이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나도 힘에 부쳐. 그래서 이번에 찾아갔던 거야. 결혼했다는 새아가도 볼 겸 제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냥 나한테 했던 말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불과 며칠 전에 어머님 관련된 말까지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머나, 새아가 괜찮아? 정신 차려. 일주일 후. 고객님, 의뢰해주신 분 조사 마쳐서 연락드립니다. 사진이랑 행적은 제가 지면으로 발송해드릴 건데 미리 확인해보시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강 브리핑 해드리자면 얘기해주셨던 대로 아침엔 병원이 아니라 XX 보험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건물에 머물러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퇴근하고요. 근데 주변인들 탐문조사를 보니 회사 동료들한테 고객님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했다더라고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고 거기 병원장이 장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고객님 이름을 대며 시간 되면 병원에 시술 한번 받으러 오란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의사가 되는 게 참 쉽네요. 왜 그렇게 의사를 좋아하는지. 자기도 의사를 만드는 걸 모자라 부인도 의사를 만들다니. 최근 후에 운동하는 헬스장에서도 의사 행세를 했더군요. 최근 의사라고 해서 관심을 보이는 여자도 하나 있는 듯 하고요. 요즘 며칠 동안은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던 사진들도 찍혀 있습니다. 어제도 그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냈고요. 아마 자세한 대화는 들어보질 못했지만 여자와 급격하게 가까워진 걸로 봐선 앞서 설명해주신 거짓말로 자신을 꾸며낸 듯 보여집니다. 참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네요. 하다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겨눈질을. 하기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남자니 나한테 하듯이 여자를 얼마나 끼웠겠어.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자를 꼬이려거나 봐요. 특이사항은 설명해 드렸고 상세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세요. 아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더 의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날. 저기요, 친정은 잘 다녀왔어? 갑자기 말도 없이 간다고 문자만 띡 보내서 서운했어. 우리 요새 엄마 일 이후로 소원해진 것 같지 않아? 다음 주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병원은 어쩌고 여행을 가?
신혼여행도 겨우 뺀 사람이? 그렇지. 근데 뭐 의사도 휴가 다 낼 수 있어. 응급 상황만 아니면. 그 일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당신 오늘 병원에 있어? 아, 그럼 의사가 병원에 있지. 잘 됐네. 나 지금 당신 병원 앞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놀라? 와이프가 남편 일하는 병원에 간다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적 처음이잖아. 그리고 내가 찾아올 거면 미리 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회사 체육대회 도시락 맞춤 예약하려고 오늘 샘플을 몇 개 받아봤는데 참 맛있어 보이는 게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곧 점심시간인데 직원들이랑 같이 도시락 먹으라고 몇 개 포장해왔어. 아, 어쩌나. 나 점심 먹었는데. 오늘 진료가 많아서 일찍 먹었어. 진료가 많은데 일찍 먹어? 먹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병원 점심시간 1시부터 아니야? 아니, 맞는데. 그냥 짬나는 대로 간단하게 먹었단 얘기지. 도시락은 자기 회사에 가져가서 동료들이랑 먹어. 난 괜찮아. 우리 동료들 건 당연히 사뒀지. 괜한 걱정을 다 해. 당신 먹었으면 직원들이라도 주게. 병원에 지금 들어갈게. 안 돼. 왜? 병원이라며. 지금 당신 병원 아니야? 나 사실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 왔어. 요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더니 위가 좀 아픈 것 같아. 괜히 당신 걱정할까봐 안 알리려 했는데 역시 당신은 못 속이겠네. 또 거짓말. 뭐라고? 아니, 괜찮냐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며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스트레스성이니까 의사인 내가 잘 알아. 며칠이 아니라 평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병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가 알던 하나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내 전체적인 모습을 다 알 순 없지. 나 단호할 땐 정말 가차없거든. 특히나 날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들한텐 더욱더. 배터리가 다 됐나? 자꾸 통화가 끊기네. 아무튼 도시락은 미안해. 이거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보질 못하게 됐네. 다음에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고 병원 와. 오늘처럼 괜히 헛걸음하잖아.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참 많은데 아쉽네. 난 이런 깜짝 이벤트 재미없더라. 깜짝 놀라는 거 싫어. 괜히 가슴 두근거리고. 나 곧 진료 볼 차례 다 돼가네. 이따 집에서 만나. 끊을게. 그래, 김시우. 곧 보자. 잠시 후. 왜 이렇게 한숨을 쉬셔, 시우씨? 요즘 아주 피곤해 보여. 얘가 쏟아지는 신혼이라 그런가? 와이프가 좀 아프다네요.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걱정이 됐어요. 어머, 그 강남 의사 와이프? 일이 바쁜 의사 선생님이라 자기 몸 돌보는데 소홀했나 보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 간호하려면 남편이 있어야죠. 그래요. 오늘 계약 정리만 마치고 바로 들어가 봐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시우씨 얼굴에 구름이 끼었어?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일하는 박시우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점심 안 드셨으면 식사하시라고 제가 도시락 싸와봤어요. 남편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네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어머, 시우씨 와이프? 세상에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우씨가 얼마나 와이프 칭찬을 하던지. 근데 병원은 어쩌고 왔어요? 요즘 수술도 엄청 많고 TV 출연도 할 예정이라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란다면서요. 아니, 누구라고? 시우씨 와이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시우씨, 와이프 방금까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네? 그게 제가 아프다고요? 뭐 제가 허약 체질이긴 한데 요즘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남편을 상대하려면 제가 체력이 아주 강해야겠더라고요. 에? 리플리 증후군이 뭐야? 왜 있잖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허언증 환자. 뭐? 그럼 시우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일단 좀 전까지 와이프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했지. 그래서 일찍 퇴근해야 된다고. 근데 입원했다는 와이프는 우리 회사에 멀쩡히 찾아왔네.
그럼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도 거짓말인 거야? 아버지가 통으로 병원 건물 갖고 있는 원장도 아니고? 네, 아닙니다. 여기 제 명함 보여드릴까요? 전 안타깝게도 문과를 나와서요. 의사를 하고 싶어도 될 수도 없답니다. 아버지는 애석하게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셔서 현재는 집에서 쉬시고요. 세상에, 뭐야? 왜 그런 거짓말을 쓸데없이 나서서 하고 다닌 거야? 그렇게 와이프 자랑을 하더니. 왜겠어? 허세지, 허세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잖아. 자기가 볼품없으니까 과장되고 호황된 말들로 꾸미려 드는 거지. 딱 까마귀가 깃털 모아서 공작새 흉내내려는 꼴이야. 시우씨, 말 좀 해봐요. 왜 꼴목은 벙어리가 됐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어디 된 거야? 저희 와이프가 많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처음 보는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예요. 오래 일은 제 말을 믿으셔야죠. 실은 저도 마음의 병이 있는 와이프와 결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당신 정말 끔찍하다. 이제 하다하다 날 환자로 모는 거야? 당신의 거짓말로 꾸며낸 세상이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8인치 안으로 몰더니 이젠 나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군데 그 입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혔음 제발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피해자를 만들 셈이야? 당신의 거짓말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닥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어디서 신성한 내 직장을 충문으로 더럽혀?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으면서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야! 이 미친놈! 너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의사라고 속이고 한강 보이는 탑층 사는 아파트에 산다고 날 그렇게 유혹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날 상근녀로 만들어? 너 때문에 나까지 소송당하게 생겼잖아. 뭐야?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날 끼워내? 어? 난 순수하게 운동하러 온 건데 네가 뭔데 앞길 창창한 여자 인생을 망치려 두냐고. 혼자 망하진 않겠다 이거야? 이건 무슨 상황이야? 와이프한테 거짓말 치는 것도 모자라 바란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지? 현실 맞지? 아니, 우리 회사에서 젠틀맨으로 유명한 김시우 씨 실체가 어떻게... 야, 저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야? 사기 결혼은 무슨... 역시나 니들은 나를 조건만 바라본 거야.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의대를 나온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망한 거야. 니들이 원하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려는 거잖아. 너도, 그리고 이하나 너도. 그래, 그런 소리 안 하나 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비겁하게 끌어오지 마. 내가 지금 네 회사까지 찾아와서 왜 미친년처럼 구는 줄 알아? 너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야. 네가 의사가 아니라 솔직하게 보험 설계사라고 말했으면 난 너한테 이렇게까지 실망 안 해. 네가 날 속이려 했고 날 기만했어. 넌 네 자신이 부끄럽단 생각에 내가 묻지도 않은 말들로 너 불풀렸어. 애초에 내 재산이 탐났다면 네가 벌어오는 월급을 대에 관여하려 들고 진작 내 통장으로 돈을 옮겼겠지. 차라리 네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했다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난 네가 정말 상처가 많고 힘든 줄 알고 널 걱정했었어. 그래서 결혼한 후엔 그런 상처를 내가 보듬어줘야지 생각했는데 넌 그냥 널 감추기 급급한 놈이었는데 내가 대체 왜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거니? 앞으로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네,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이 튀어나와서.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미 거짓말이 커질 대로 커져서 날 잡아먹게 되더라고. 나 병원 치료 받을 테니까 제발 그만하자는 얘기는 하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물론 그거 잠깐이야. 내 진심은 너야, 하나야. 이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들 나한텐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뿐이야. 하나야, 이대로 가면 어떡해. 하나야. 어딜 가 이놈아. 너 아직 나랑 볼 일 남았거든? 이런 얘기는 TV, 드라마, 영화에서나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정말 패닉 상태가 되어 멍해져서 사람을 무기력으로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진심을 부정당하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란 걸 아니 아무것도 믿고 싶어지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무작정 전 남편 회사에 쳐들어가고 상간녀를 찾아가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인해 가슴 아파해야 할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이 일 이후 전 남편은 해고 처리가 되었고
업계에서도 유명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꿰어냈던 헬스장에서도 물론 쫓겨나게 되었고요. 저는 전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남편은 지금도 본인 세계에 갇혀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연락을 해와서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저에게 찾아올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제발 남편이 하루빨리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요.